자, 그러면은 다시 하면은 자, 패키지 여행사라는 거는 기본적인 그 전통적 개념에서는 간판 여행사가 있었고 직판 여행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간판 직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패키지 말고 어떤 여행사가 있냐면 상용 여행사. 그래서 비즈니스 트립,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만,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행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는 여행사들이 있죠. 지금 이게 다 뭉쳐졌죠.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BTNI라든지 레드캡 투어라든지 세종 투어몰 같은 경우에는 기업 상대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패키지하고 상용하고 다 혼종이 돼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개별 자유 여행사, 뭐 개별로 만든 FIT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상품을 하는, 뭐 옛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신발끈 여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도 있죠, 그런 회사들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여행 박사라든지,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나면은 마이 리얼 트립, 이런 거는 여행사, 계열별 자유 여행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이러한 형식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지금 뭐 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인터넷 활용과 여행사 유형이라 해서, 자,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여행사의 경영에 관련된 트렌드가 완전히 변하게 돼요. 이게 정말 큰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인터넷이. 그래서 여행업에서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지금도 앞으로 트렌드의 변화에 있어갖고, 경영학적 트렌드 변화에 있어갖고는 이 인터넷의 활용이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행사 유형을 초기에 나눠놨었어요. 이것도 옛날 얘기죠. 하지만 옛날 걸 봐야지 또 요새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보 제공이나 예약 방법이라든지 거래 형태에 따라 갖고 나눠놨는데, 자, 인터넷에 완전히 의존하는 여행사들이 있어요. 초기에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는 그렇진 않았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익스피디어라든지 호텔스닷컴이라든지 호텔스 컴바인, 자,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거의 이 여행사 쪽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어때서 순수하게 거의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빨대 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해놓은 거에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해갖고 소비자한테 정보만 제공하는 이러는 회사예요. 예. 그런 회사들이 지금 거의 이 여행사 쪽에 가장 핵심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뭐죠? 여행사는 아니고 원래는 숙박시설을 연결해주는 인터넷에 있는 회사지만 지금은 여행 상품이나 이런 것까지 손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사들이 갈수록 계속 등장하고, 오프라인 회사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인터넷 의존 여부에 따라서 온라인 여행사 가장 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가장 파워풀하죠. 트렌드가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혹은 오프라인 여행사. 그래서 이거는 뭐 영어로 브릭 앤 모타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르타르하고 그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는 여행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면서 온오프라인 여행사냐, 오프라인 온라인 여행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이 기본이 된 거에다가 오프라인 쪽까지 손을 댄 여행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건 클릭 앤 모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 회사가 이제 온라인만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죠. 온라인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뭐가 있습니까? 쉽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떠한 형체가 없어 보이게 느끼는 게 있고, 아니면 직접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프라인하고 연결을 시키는 여행사가 탄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릭스 앤 클릭이라 그래갖고 원래 있었던 오프라인에다가 온라인을 투여하는 거. 대부분의 여행사가 브릭스 앤 클릭으로 돼 있죠. 전통적인 여행사들은. 자, 그러면 온라인에 기본이 됐다가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갖고 오는 거는 요새는 뭐 ONO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이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여행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야놀자 아실 거예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작점 자체가 그냥 모텔 소개하는 다음인지 네번인지 어느 카페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예. 굉장히 뭐 그냥 그런 데였어요. 그냥 뭐 그런데 이게 커지면서 기업이 됐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야놀자에서 뭐를 만들었죠? 저기 그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예.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진출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관련된 무엇인가에다 손을 대는 이러한 성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온라인 여행사가 대세를 유지하고 있더라. 근데 여행사라기보다는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중개해주는 그 중개 플랫폼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트렌드로 진행되고 있고, 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종합여행사, 기업 전문 여행사, 기업 소속 여행사. 요거는 뭐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형태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내에서 여행을 많이 가니까 거기다 쓰는 돈을 우리가 그래도 좀 벌자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기업 내에서 출장이 많은 기업들 이런 데서는 본인들이 만든 아예 법인을, 여행 법인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뭐 이러한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가 있고, 할인 항공권 전문 여행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행업의 유형들이 나눠져 있더라.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사가 그 고전적 의미의 여행사는 앞에 보다시피 종합여행사라든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전문 여행사라든지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 어떤 여행에 대한 형태가 변해가면서 인센티브만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생긴다든지 할인 항공권만 전문으로 다루는 여행사가 생긴다든지, 대표적인 게 와이페이모어 같은 회사가 이 할인 항공권 전문 여행사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항공권 위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와이페이모어가. 그래서 저렴한 항공권 한 20년 전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고 뭐 유학생이고 이럴 때는 막 와이파이 뭐 많이 사용하긴 했었는데, 자, 이런 한일 항공권 전문 여행사로 시작을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자,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운송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을 그러한 직원들을 대량으로 여행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 여행 전문 여행사 같은 경우는 숙소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수배를 대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량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사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센티브 여행은 한두 명, 20명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막 몇천 명씩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여행사, 특이한 여행사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미국에서는 유럽은 나눠놓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또 어떤 여행사들이 있냐면은 스페셜 인트레스트 투어리즘, SIT에 관련된 그런 전문 여행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전문 여행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수 목적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행사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산에 가는데 오직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등정에 관련된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막 트레킹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특정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사이클이라든지, 자, 이러한 어떠한 액티비티에 관련된 거에 관련된 그런 전문 여행사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뭐 여행업의 업무와 역할이라고 있는데,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행사에서 하는 업무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고, 이것이 어떠한 업무들이 없어졌고, 어떠한 업무가 이제는 여행사에서 하지 않는 업무고, 그럼 여행사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이고, 요거를 생각하는 게 핵심이겠죠. 기본적으로는 상품 기획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기획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광 목적지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찾았을 때 이게 돈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케팅에서 니드하고 원트하고 디맨드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디맨드에 관련된 겁니다. 수요에 관련된 거예요. 수요. 공급과 수요라고 그러죠. 서플라이 디맨드 얘기할 때 수요예요. 수요는 내가 굳이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에 관련된 얘기예요. 아, 이게 이쁘구나 하고 돈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상품 기획을 한다는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쓰고 이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기획 업무가 있고, 기획 상품 행사 실시. 근데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현실적으로 계약을 맺어갖고 고객들한테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파는 업무가 있고, 계약 체결 대리 업무. 쉽게 해갖고 고객이 만약에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근데 내가 계약을 고객하고 코끼리 소유주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여행사가 대리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저렴한 값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고객한테는 코끼리 한 번 타는데 5만 원입니다 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계약했을 때 2만 원에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리 업무를 하고, 여행을 안내하고, 여행 상담을 하고,
알선을 하고 중개를 하고 매개 업무를 하고 수속 판매를 대행한다. 항공계약은 항공기 수속과 항공권 판매 대행 업무, 여행 편의 제공 업무. 자, 그런데 여기서 여행사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약해진 분야가 있어요. 이게 IT가 발달을 하면서 뭐냐면은 여행 그 항공사 수속 및 항공사 그 항공 티켓 판매 대행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행 업무를 해서 상품화 시키긴 하지만 과거에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여행사한테 어떠한 커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항공권에 대해서. 항공권 하나에 대해서 커미션을 줬는데, 커미션에 대니까, 왜냐면은 팔 수 있는 쉽게 해서 유통망 자체가 항공회사에서는 여행사가 가장 큰 고객이었고, 그리고 고객한테 직접 파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팔므로 인해 갖고 그 수수료로 뛰어가는 돈이 굉장히 큰 수입 중에 하나였어요. 여행사에서.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항공사에서 이제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안 줘요. 이제 여행사한테. 그럼 여행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행사도 앞으로 이제 수익을 만드는 구조 자체에서 항공권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항공권 수속 및 판매 대행 자체가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게 없어지게 됐고 또한 뭐가 또 많이 없어졌죠. 여행 안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FIT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상담 안내 이런 거 싹 다 빼버리고 에어텔이라 해서 뭐 항공권하고 항공권하고 호텔, 숙박시설만 묶은 뭐 이런 상품도 잘 판매가 된다든지 자, 뭐 요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행 상품의 기획 및 개발 업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알다시피 아이디어를 해서 여기가 한번 우리 이제는 알라스카를 가보자. 항상 뻔한 데 말고 뭐 알라스카도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지긴 하지만 자 이렇게 돼서 상품 공급자라는 거는 알라스카에서 만약에 크루즈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상을 해요. 우리가 이만큼 고객을 주기적으로 보내줄 테니까 얼마에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느냐. 얼마면 돼? 이거 하는 데가 이겁니다. 그래서 촉진 단계 프로모션 마케팅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 업무를 해갖고 광고를 합니다. 상담 자, 뭐 항공기차, 버스 스케줄, 호텔 요금, 수화물, 보험 이렇게 되는데 이 상담 업무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미국에는 뭐 CTC에서 공인여행 상담사라는 사람 존재까지 해요. 공인중개사처럼 공인여행 상담사인데 이런 업무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업무로서는 의미는 없어진 거예요. 여행사가. 왜냐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러한 것들도 일어나게 됐고, 자 수배 업무라 그래갖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행 경비를 지불하고 여행 경비를 결산을 하고, 자 뭐예요? 공급자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류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항공권을 수배하고 항공권을 미리 구하고 미리 지불을 하고 미리 결산을 하고 그리고 지상 만약에 유럽에 갔을 때 유로스타를 어떤 식으로 좌석이 만약에 30명씩 가면은 그 30좌석을 미리 수배하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이 수배 업무가 가장 핵심 업무 중에 하나겠죠. 여행사에서 이게 구멍이 나지 않도록 만약에 철도가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한두 명이면 상관이 없지만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20명이 다니고 30명이 다닐 때 어떠한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항공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을 해요. 좌석을 한 번에 20-30개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성수기 때는 특히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수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패키지 여행사에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이 수배 업무는 중요하고 패키지에서는 뭐 이러한 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항공수배나 지상수배 같은 것들이 뭐 이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항공권을 예약을 한다든지 발권을 한다든지 출발지 공항을 수배한다든지 공항 미팅 서비스를 한다든지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뭐 혹은 뭐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숙박시설을 뭐 수배한다든지 식사, 오락, 현지, 지상교통 자 이런 것들을 수배하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움직였을 때는 미리미리 그 계약이 맺어져 있어야 된다. 갔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수배 과정은 뭡니까? 고객들한테는 5성급 호텔이라고 얘기하지만 가격은 저렴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다 보통 수배를 하죠? 중심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리조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다가 수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패키지에서는 이런 게 있고 그런데 IT의 발달로 패키지 고객들이 이러한 게 가격이 저렴하고 이러한 것들이 편리해서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앞에서 하는 걸 다 잘라버리고 개인이 골라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항공권부터 해서 공항, 뭐 숙박, 식사 여기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여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로 더 싼 값에 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이런 거를 묶어 갖고 하나의 상품화, 개인의 상품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이걸 단체로 하면서 경비를 줄여가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지금은 이걸 또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경비마저 줄여가는 이러한 회사들이 발생을 했더라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IT 발달로 인해서 예약과 발권 기능이 너무 많이 축소됐어요. 축소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자, 예약 발권이 원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행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기는 구조는 뭐였냐면은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이게 축소되던지 보통은 지금은 현재 거의 다 폐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주 수입원이 빠져나가면서 여행사가 지금 원래는 냉정하게 따지면 여행업은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 모양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행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변해가 됐고 혹은 이러한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면은 정말로 개인형 FIT가 직접 자기가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오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가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라든지 일본, 중국 이런 데는 이제 여행사가 발을 붙일 만한 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비용 면에서 완전히 제가 앞에 얘기했었지만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쓰던지 FIT들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이러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원의 산업적 특성이라 해서 이러한 이거는 평화산업 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경민감성 산업, 계절성 산업, 종합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행이라는 건 지금처럼 원래 전통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테러가 있지 않고 안전하고 그리고 감염병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평화롭게, 이랬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평화롭지가 않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다 멈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여행사라는 것을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행사라는 것을 했을 때, 이렇게 불안정한 외부 상황이 존재할 때, 그러면 여행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수익원을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민감성 산업이다 보니까 환경이 만약에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방사선이 한번 일본에서 문제가 됐을 때 관광객이 급감했었죠. 이러한 것처럼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에도 타격이 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행사는 대응을 할 것이냐. 계절성인 것도 마찬가지, 종합적이고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인원을 줄이면서 다 IT 쪽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상담사를 뭐로 합니까? AI로 해갖고 상담사 하죠. 글을 남겨주시면은 AI가 웬간한 거는 답변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상담사가 10명이 필요했다면 지금 한 두세 명으로 줄여버리고 나머지 그런 것들은 AI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행업이나 여행사, 우리는 이제 관광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경영학적 관점으로 넘어가서 본다면은, 자, 요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트렌드에 나타나는 경영학적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문화적 트렌드는 물론 따로 있겠지만, 자,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 아까 얘기했고, 유동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자산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순환에 따라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고객들이 낸 돈 있잖아요. 낸 그 지불한 돈, 이 지불한 돈을 갖고선
그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들이 대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로 다 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유동자산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는데 그 돈이 그냥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전에 있었던 데 사용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유동자산에 대해서 클리어하고 잘 만들어 놓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태에서. 네. 자금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수요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은 가격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예민하더라. 그래서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FIT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행사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차별화 우위나 가격 우위 전략에서 굉장히 가격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사 산업은 산업 자체가 차별화를 하는 것보다는 거의 가격 경쟁, 수요 탄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으로서 많이 싸우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더라. 물론 차별화로서 이제 FIT가 갖고 있는 그 자유로움이나 이런 걸 하고 진짜 좋은 거를 뭐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각 기업마다 비슷하게 있거든요. 뭐 하나투어의 뭐 제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별화 쪽으로 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격이나 이런 것에 예민한 산업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여행업의 이제 미래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 IT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 IT.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ICT가 중심이 돼서 하고, 지금은 어떠한 트렌드가 나타나면은 전문화되어 있는 여행 기업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전문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SIT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Special Interest Tourism, Special Interest Tourist 그래갖고 특수 목적 관광인데 특수한 목적을 갖고 여행을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하든지, 이건 굉장히 매니아틱하고 전문가야지 가능해요. 내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 목적 관광에 대한 상품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 목적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다양한 특수 목적이 있어요. 사이클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랑스 뚜르드 프랑스 코스를 달린다든지, 아니면 모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뉴른부르클링 같은데 거기서 차를 직접 몰아보는 이러한 패키지. 근데 내가 갔을 때보다 어디야 돼요? 싸야 돼요. 편리하고 싸야 된단 말이야. 그런 상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도 이 SIT 관련된 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여행사도. 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갈 때 실제로 그쪽 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박물관 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쪽 예술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학위를 받은 가이드, 전문 가이드가 붙는다든지, 뭐 이러한 상품들도 실제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문 여행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는 이 힘들다. 일반적인 그런 대중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가격 경쟁 시장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몸집을 키운 대기업 같은 회사들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보면은 패키지 투어를 하는 회사들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아니면은 롯데 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기업을 등지고 있는 기업들, 그 빼고는 하나하고 모두 정도,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노란풍선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몇 개 기업에서 패키지 투어는 거의 잠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규모의 경제로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패키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패키지 쪽에서 손을 내갖고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들더라. 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이 중개인께서 지금은 여행업이라는 게 옛날같이 앞에서 전통적인 업무를 다 한다기보다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익스피디어 같은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이 중개인 중간에서 하는 건 없어 솔직히. 근데 연계만 시켜주는 뭐 이러한 중개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아니면 항공사 수수료 삭감 및 폐지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거는 뭐 앞으로 영원히 갈 것이고, 그래서 항공사 수수료 삭감 및 폐지,
같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항공사 스스로 삭감 및 폐지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항공사가 직접 고객하고 컨택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항공사도 굉장히 많아졌죠. LCC도.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냐면은 여행사에서 특별히 인기가 없는 항공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굉장히 더 싸게 항공권을 구입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갖고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또 새로운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M&A도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 M&A는 대형 기업들끼리 M&A 혹은 대형 여행사, 대기업 여행사들이 작은 전문 여행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라 하죠, 얼라이언스처럼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가 의료관광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M&A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업을 인수 및 합병을 시켜갖고 하나투어 의료관광 부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나투어에서 뭐 액티비티 중에서 아주 그 오지만 다니는 그런 여행사가 있다, 뭐 이러면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흡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작은 기업들, 특수 목적 관광 기업들끼리 묶어서 얼라이언스가 돼갖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뭐 나중에 이거 다음에 이제 제가 호텔업을 할 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합쳐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적 한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경영에서는 결국은 M&A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항공사든 여행사든 호텔이든 뭐 이러한 뭐 숙박업이든 F&B, 푸드 앤 베버리지 파트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또 그렇게 대형화가 되면은 이 반응 속도라든지 무엇인가 이 다양함이 없기 때문에, 다양함 때문에 또 작은 기업들이 쪼개져 나온다든지, 자 요런 거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각화라 그래갖고 쉽게 얘기하면은 여행사가 호텔을 구매를 해갖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시킨다든지, 이건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PPT에서. 자 그렇게 한다든지, 혹은 기업에서 항공사를 그러니까 전세 기만 운영하는 항공기를 산다든지, 실제로 있어요. 영국이나 유럽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어쨌든 근데 이 다각화는 다양한 쪽으로 넓혀 나간다든지, 여행사가 호텔 산업에 손을 댄다든지, 여행사가 아니면은 항공운수업에 손을 댄다든지, 뭐 이런 거요. 아니면은 항공운수업이 여행사를 사버린다든지, 뭐 이러한 다각화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영학적 측면에서 보면 M&A, 다각화,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인테그레이션, 다이버스, 프라그멘테이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 건데, 이게 계속 이런 걸 했다가 없어졌다만 이러면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끊고 다음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